신뢰할 수 있는 시공자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만한 돈을 그렇게 써보기는 머리 털라고 하면 처음이실 거예요. 그 이상의 권위는 사기입니다. 그 협동조합 내부를 이루고 있던 그 문화가 저항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공정당 감리를 교차해서 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건축조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강력한 감리 시스템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이러한 모든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라는 게 바로 이 동호회가 진짜 제대로 갑질 좀 하게 만들자는 아는 만큼 집이 되다. 아무리 건축 소재를 좋은 거를 썼어도 아무리 비싼 거를 썼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정에서 함께 1박 2일 동안 이렇게 또 함께 협의도 해가면서 이제 진행하게 될 그 동호회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실 그 적정기술공방이라는 카페직이시면서 그 옵저버 함성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이 동호회가 창립하고 이제 뭐 준비되는 그런 과정은 진짜 축제같이 멋지게 이게 막 이렇게 좀 의기투합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초반에 이 협동조합 얘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 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협동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여러 사람한테 같이 스스로 지키면서 이익을 갖자라는 어떤 그러한 기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방식이긴 한데, 사실은 그 속에 정확한 견제 체계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 RG님한테 이제 부탁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스토리 카페에 대한 어떤 그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잠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50분 동안 과연 이 사람이 그 동호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가를 좀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정기술공방이라는 단체를 한 5년 전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정기술공방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그 삶을 유지하는데 기술들을 발굴하고 복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적정기술공방에서는 한 5년 동안 그 난방과 에너지에 관한 문제로 사실 매진해 왔습니다. 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또 러시아에서 주난방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출연식 벽난로에 대한 국내의 도입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료와 에너지, 난방,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주로 구현되는 곳이 사람이 사는 주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 한 10년 전에 그 뇌졸중이 있어서 사실상 그 인생의 방향이나 그 관점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생태주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3년을 건강한 집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 때문에 한 8편의, 그러니까 기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8 건축 현장을 찍으면서 각각 다른 그런 건축 양식을 찍으면서 건축에 대한 이제 굉장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났던 게 바로 스트레베일 카페예요. 사실 지금도 제가 확신하건데 그 각 공법 중
각각의 공법 중 이 스트로베일 건축은 진짜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건축입니다. 사실 지금 한 10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스트로베일 역사상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은 데에는 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선두에서 섰던 그러한 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홍화 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그 삶의 원천적인 기술들을 사실은 우리는 요 사이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아까 우리 홍수전 선생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집을 짓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멋진 병원의 체계가 없었어요. 각 마을에는 아주 작은 병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동네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왕진 가방 아주 달랑 조그만 걸 하나를 들고 왕진을 하셨어요. 아까 도둑집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한 집을 짓는 기술도 역시 아주 작은 그러한 노력으로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러한 것들을 완성해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술들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체계들을 바꿔버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기술들을 계속 복원하고 계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들이 상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도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상업화된 생태건축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상업화되지 않고 진정 협동조합의 정신이 그 속에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참담한 얘기들이 오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그 동호회 창립이 굉장히 멋졌을 거예요. 아니면 이 동호회 창립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들이 개인이 이제는 대응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꾸려서라도 그것을 지켜보고자 하고 동호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동호회 쪽으로 한번 더 해보자 라는 그런 자꾸 다른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런 동호회나 협동조합의 창립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대로 안전하게 건강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때에서 이러한 동호회나 협동조합의 얘기들,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장치들을 스스로 구현하는 것들을 자꾸 없애는 장치들을 만들어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만들려면 문화로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안심하고 누구한테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협동조합으로 그게 안 됐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다른 방안이라도 방법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문화로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실질적인 겁니다. 동호회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에서 또 동호회를 추진하려는 어떠한 것들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지금 카페에 다 올라가서 카페에서 대부분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도 한심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매 세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양상으로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개인이 지켜내기에는 이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건축을 여기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건축을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아예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서 그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하게 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사는 환경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나 후손들이 앞으로 또 이러한 고통 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한다면 진짜 뭐 희망이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이런 주택시장이나 건축시장의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는 이 동호회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런 동호회. 어느 분이 제가 카페에다 글을 올렸더니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 브라보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현실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협동조합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 또한 그 협동조합 내부를 이루고 있던 그 문화가 저항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런 계급을 만들어 놓고 무언의 폭력에 가까운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저는 사실상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솔직했더라면 사실 이게 조합장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사실 조합원들도 조합장 못지않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다. 결국에 이제 종말만 갖고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부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한 소비자의 주권은 스스로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한 스스로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집단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거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의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 콩나물값을 아끼고 두부값을 아껴서 건축비를 만들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거 그 많은 돈을 쓰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보장 방법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만한 돈을 그렇게 써보기는 머리 털라고 하면 처음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나 공부가 없어요. 이거 진짜 대책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 아껴온 콩나물 가격과 두부 가격을 어느 사람의 숟가락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동호회를 만들기 위한 그 핵심에 바로 그러한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스스로 그걸 지키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여기 오신 그 빌더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양심 있는 분이시죠. 이런 거라도 찾아가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느냐를 듣고 가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또 카페에서도 사실은 그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지금 생태주택 현장이나 시장 내에서도 시공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단지 안 하는 겁니다. 모두는 한 번씩 지나가는 고객입니다. 고객님이십니다. 호객님이십니다.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뿌리를 받고 몇십 년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상대하는데 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준 전문가, 그런 방법이 없으면 시스템으로 자기를 보호할 만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치나 그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두 분은 제가 건축을 이미 끝낸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을 새로 하실 분들 계세요? 하세요? 어떤 게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일단 예. 제가 예. 제 스스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예. 카페에 이제 스트로베리를 들어온 이유는 제 손으로 지어야 되니까 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도면 그리는 거야 뭐 대충 그러지만 대충? 네. 기자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설비도 뭐 단번에 쓰고서 계속 쓸 건 아니고 뭐 이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예. 그러니까 다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 때 예. 그걸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죠. 제가 얘기하다가 포인트를 놓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데 온 거죠. 아, 예. 중장님 그것만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봐야 돼. 예. 때 없는 날씨도 있고, 예. 바람도 있고, 예.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잠만 들었다 놨다 하면 한 일주일 했다 가는 경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전 처음 해보니까 그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네.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머리를 끄덕이고 있어요. 네. 그분들의 전문성을 내걸면요. 머리를 안 끄덕일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를 끄덕인 만큼 돈을 내야 돼요. 네. 그 머리를 끄덕인 만큼 그 사람들을 의존해야 됩니다. 네. 자기 돈, 자기 집을 짓는데. 참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이거 저거 다 뜯어보고 이거 다 눌러보고 그게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그거 한 30만 원짜리를 사면서 그러거든요. 안 그러세요? 네? 그게 자기를 스스로 지킬 의사가 없는 분들이세요. 네. 전문가는요.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게 권위예요. 그 이상의 권위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런 걸 만들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스트로베리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은 그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를 딴다 손 치더라도 안 됩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은 혼자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과 그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그 시스템 안에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소비자의 힘입니다. 소비자들이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 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 계속될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생태주택 생태주택 시장에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없었어요. 왜? 소비자들이 한 번에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미팅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없어요. 집을 짓기 위한 그러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고민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한 번 짓고 떠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한 번 짓고 떠나갈 사람들이 계속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동호회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만한 구체적인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들이 사실은 여기 처음 모인 겁니다. 또 그러한 것에 동의를 해서 함께하는 시공자들도 사실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오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실망한 게 사실 우리 홍 선생님도 잠깐 얘기해 줬지만 이 스트로벨 공법은요. 이 스트로벨 공법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 건 소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그 공법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간단하다는 그런 두 가지의 메리트 때문에 어필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제 어디라고 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 굉장히 단순화된 공법으로 좀 자기의 노력에 의하면 스스로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게 사실 이런 생태적 건축이고 스트로베리 공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트로베리 건축은요, 사업화의 길은 10년간 탄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건강하게 지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시장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짓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짓는 방법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제안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요즘 세금 올라가는 거 보셨죠? 국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담배값 사이즈 줄이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생긴다니까요. 노력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바로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90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건축 현장에는 사실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집이 된다. 자, 좀 졸리신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아는 만큼 집이 된다. 집이 된다. 다시 한번 아는 만큼 집이 된다. 집이 된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모르는 만큼 집이 돼요. 부실한 집이 됩니다. 어떻게든 집이 돼요. 집이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중랑이? 네, 되는데요. 네. 어떻게든 돼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집은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만큼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건강한 집을 짓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성질나요. 네. 바로 이러한 치유되지 않는 매일 보고 살아야 되고 살을 문대고 살아야 될 곳이거든요. 그럴 곳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건축 소재를 좋은 거를 썼어도 아무리 비싼 거를 썼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자꾸 아파오는데 어떡해요? 네? 맨날 쳐다봐요. 그만 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웃자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좀 더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동호회 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그런 건축은 진짜 모든 건축주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건축 전 바로 보름입니다. 한 15일 동안 물론 그 순간에도 계약금만 딱 건네주고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속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꿈대로 자기의 희망대로 진짜 건강한 집과 속이 꽉 찬 집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면 조금은 나아진대요. 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히 잘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호회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동호회를 통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동호회에다가 요구해 놓은 게 바로 소비자, 건축주 소양 교육입니다. 건축주 소양 교육을 통하고 그 안에 점검 프로그램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합니다. 네. 왜? 그 집단도 똑같아질 거니까. 네.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러한 의사 없이 그러한 것까지 속이고 한다면 저는 안 합니다. 네. 이런 소비자 프로그램은 시스템이 돌려야 돼요. 자동으로. 누군가가 떠나고 상파가 떠나고 내가 떠나고 조합장님이 떠나더라도 그 시스템은 거기서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동호회가 실질적이 될 겁니다. 자, 집은 지어야겠고 아는 것은 없는 것. 이럴 때도 진짜 막막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주에 계신 분인데 이 시공팀이 들어와서 작업은 하는데 진전은 안 보이는 거야. 진전도 안 보이고 이거는 된다 하는데 이거 뭐 날짜는 가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몇 번을 어필하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대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기 전에는 이분들이 그랬답니다. 아이씨 너 나가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분들이 나가고 이틀 만에 그 현장에 주저앉아서 부부가 울었대. 아니 세상에 이거 다 나가고 났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제. 무지하니까. 그 다음 공정에 대해서도 뭐 계획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에 닥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나면 한 10년씩 늘른다는 게 이러한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자, 건축주는 사실 건축 시장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계약상에서는 갑이에요, 갑인데 그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갑이 아니야. 사실 이 동호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제대로 갑질 좀 하게 만들자는 진짜 제대로 갑질 좀 하게 만들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정확히 세우는데 그 동호회의 결성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갑이면 갑다운 뭐 꼴값을 하는 소리 아닙니다. 조 사장님처럼 꼴값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갑질을 위해서 사실 이런 동호회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평생을 모아한 콩나물값을 숟가락에 올릴 수도 있고 우리가 집을 짓는데 피해야 할 것이 늑대와 악어. 진짜 양의 탈을 쓰고 있지요. 이러한 분들을 피해가는 게 진짜 아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시공자를 만나야 된다. 양심 있는 시공자를 만나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이게 어떤 장인 정신으로 하지 않는 한 사실 경제적인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아주 단순 논리에서는 사실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동호회가 건축주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건축 정보들이 어떤 구시점을 통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그러한 모인 것들이 축적되고 그것들이 가공돼서 정보로서 활용이 있을 때 이러한 실수들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번 건축주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어떠한 그러한 문제의식이라든가 건축을 통해서
꼭 이루어야 되는 것들, 뭐 방법론까지 사실상 그런 것들을 축적해서 다음으로 넘겨준다면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건축이 분명히 이루어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건축주들이 모여서 이러한 동호회를 결성하고 결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 못하게 그 대응 세력이 혼자가 아닌 복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우리 공동구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축주들이 많이 이런 신뢰 프로그램을 신뢰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 모이는 건축주들을 보고 양심 있는 시공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는 가격 경쟁이 가능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 경쟁은 안 됩니다. 왜? 그 가격 경쟁이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 되니까. 해서 저희는 이걸 시스템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난번 카페를 통해서 건축 공정 감리 교차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메커니즘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 있네. 자, 공정 감리 교차 프로그램인 거를 시스템으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동호회 결사가 있고 건축주가 회원으로 들어오고 복수의 시공자들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벌써 여기에 들어와 계신 건축 시공자들은 복수입니다. 이러한 복수의 시공자들을 상호 기술 교류의 차원에서 공정당 감리를 교차해서 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건축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주가 깊이 개입해서 그 교차 프로그램의 그 하자에 관한 부분이 지적되면 이거는 어떠한 구속력보다도 강력한 요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물론 이건 이제 가안입니다. 이런 가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효화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그러한 기반만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이 동호회가 아마 생태건축 시장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러한 소비자 집단이 되리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트로베일 카페만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복수의 지금 경량목구조 다음에 일반 생태주의, 생태 건축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과 같이 동호를 한다면 저는 이게 이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시공팀들은 이러한 강력한 프로그램 이러한 강력한 프로그램을 대안하는 다른 강력한 감리 시스템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문화 시장이 또 한 번 이러한 것들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질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문화를 바꾸는 그런 현장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적정기술 공방에서는 화목 난로를 섭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그런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난로다라는 축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1회, 2회의 주체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그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체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그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지식을 증폭시키기 시작하는데 저희조차도 따라가지 못할 만한 그런 증폭이 일어났단 말이죠. 저희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걸 아주 극명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집단적 지성주의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발달이라는 아주 함축된 언어로 저희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올려놓고 그 기술을 여러 분야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발전시킨 그 기술은
폭발력 있게 발전을 하고 폭발력 있는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류가 포착이 되기 시작했냐면 그 집단에 난로를 직접 만드는 분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왜? 좋은 난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그러한 그 제작자들이겠죠. 그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이 난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틀려진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소비자들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구현되지 않는 난로는 깡통이야! 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난로 회사들도 그러한 원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논리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원리를 장착하지 않은 난로들은 사지 않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슴 벅찬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들이 결과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 저는 이 동호회가 지금은 로타리 클럽을 빌려서 이렇게 아주 작은 모임을 시작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이 상상을 시작하면 분명히 저는 이게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해서 이런 공정감리 교차 프로그램은 결코 소비자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공자들에게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냐? 이 교차 공정 프로그램은요, 그 안에 건축주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 공정에 대한 패스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패스는 이미 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거의 안 될 겁니다. 왜? 건축주가 하자 있는 것을 패스하기라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해서 이러한 그렇게 패스된 그 완성물이 사후에 하자가 다시 제기되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공자는 떳떳한 시공을 하고 후일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결코 이것이 소비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시공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공자들하고 같이 할게요. 시공자들이 이러한 신뢰의 프로그램에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은 시장의 개척입니다. 이런 신뢰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자연히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겠죠. 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축을 맡기겠죠. 저는 아직도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지금 보기에 좀 허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걸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무엇가 있겠느냐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의심과 불신보다는 먼저 그걸 해 주십시오. 시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자들도 이런 것으로 신뢰를 먼저 구축해 주신다면 시장이 넓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 해서 이런 공정감리 프로그램이 아예 그 동호회 속에 탑재되어 있기를 저는 요번에 이제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다음 건 저게 얼룩말이에요. 얼룩말인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에 의한 겁니다. 사실 지금 건축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지금 그 왜곡된 시장을 좀 바로잡는데 이러한 동호회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동호회가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동호회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에서 생길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사실은 아주 조밀하게 여러 곳에서 이런 경주가 벌어지면 사실상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건축 시장에 대한 환경이 점점점 바뀌어 나갈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곳에서 이런 경주가 좀 바라게 됩니다. 다음에 건축주들은 이러한 동호회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시공자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속에 동호회라는 강력한 규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규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한 번 치고 나가는 한 번 치고 사라지는 그러한 건축주들은 아마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아마 우리 브라보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생태건축 시장에 빌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저는 이 생태건축 시장에 특히나 이 스트로베일 공법의 시장은 빌더들에게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의 그 스트로베일 공법에서 차용하고 있는 그 경량 목구조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량 목구조 쪽으로 가면요. 단지 거기다 스트로베일을 안 집어넣는다는 것 뿐이지 사실 스트로베일만 집어넣는 몇 가지의 규칙이나 원리만 알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활동하던 시공자들은 그동안의 경력이나 그동안의 노하우를 더 열심히 아마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더 좋은 품질의 그러한 주택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해서 하여튼 빌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넘겨서면서 얘기한다. 자, 빌더들에게는 동호회가 이런 독립적인 시장에 접근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2인자로 살겠습니까? 네? 영원히 5%의 차지를 내야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자기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시장과 자기의 고객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빌더들의 장인정신에 의한 그 직업의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 생태주택이 들어온 지는 한 10년 되지만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지? 자각을? 빌더. 참 외국의 그 상징적인 것들을 보십시오. 영국의 그 웨일즈에 있었던 그 생태주택 보셨죠? 그 호빗 하우스라 해가지고 왜 그 얼기설기 만들어갖고 그 안쪽에 한 몇 년 전이나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전인가 그 발표된 그런 호빗 하우스 한번 쳐보시면 거기밖에 안 나와요. 영국의 그 웨일즈에서 만든 건데 그 집을 약 한 3,000불인가에 지었다, 3,000불에 지었답니다. 호빗 하우스가. 더 신기한 거는요, 2006년도 자료예요. 2006년도 자료에서는 흑부대집을 300불에 졌대요. 2011년도 자료에 스트로베일 하우스를 2만 불에 졌답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2만 불에 졌대요. 2만 불이면 얼마죠?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 졌대요. 25평짜리.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지? 왜 우리나라는 평당 450이야? 500이야? 네? 그런 어떤 빌더들에게 연구와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시도들이 좀 돼야 돼요. 영원히 이거는 계속 이 가격의 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신 줘야 될 건 줘야 됩니다. 줘야 될 건 줘야 돼요. 왜? 건축주들을 위한 건축주들의 주권이 지켜지는 것만큼 빌더들의 생존권도 사실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두 축이에요. 그 축 중에 누군가가 불합리를 당하고 있다면 한쪽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걸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공비에 의한 합리적인 건축들이 경주돼야 됩니다. 그 터무니라는 얘기는 사실 불합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아까 공정감리 프로그램은 역시 빌더들에게도 시장을 넓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협력하고 또 분업화하면서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아까 우리 홍 선생님 얘기하실 때 흙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국에서는 지금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기계들이 많아요. 공사 일정을 굉장히 많이. 우리 모돌님 옛날에 그 뿡칠 하는 거 시도해 보셨죠? 네. 발전적인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오는 그 프로핏은 소비자와 빌더들이 나눠요. 그런 시도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선생님이 하면 나도 한다 라는 공법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더들이 자기의 현장을 가지고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독립적인 현장에 스스로 쓸 수 있을 때 자기가 시도해보고 싶은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들, 품질을 높이는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돼야 돼요. 외국에서는요, 흑칠이나 이런 것들을 뿜칠로 하는데 2명이서 해요. 2명이서 한 사람은 기계에다 넣어주고 한 사람은 뿜칠 갖다 대고. 다음에 마감 기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바깥을 테라코타 기법이나 쇠를 활용한 그러한 기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홍 선생님 얘기한 바닥 있죠? 아마인유라는 거. 아마인유를 발라고 꾸덕꾸덕 말릴 때 충밀 기법을 씁니다. 옛날 히브리에서 쓰던 기법들이에요. 그 히브리에서는 그 흙을 굳히는 과정에서 충밀 기법을 통해서 그걸 세수대로 뒀습니다. 그런 공법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술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법들이 지금 인터넷에 깔려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노트북 하나면요, 집 지어요. 그 기간은 충분히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나오는 패시브 하우스도 이미 다 노출된 공개예요. 그 정보예요. 아니 옛날부터 우리가 그 단열 안 했어요? 단열을 했잖아요. 그 방법과 소재를 바꾼 것들입니다. 그 소재를 바꾸면서 사실 관심을 갖고 보면요, 그러한 조목조목의 기술들의 히스토리부터 꺼내서 끝까지 갖고 오면 지금 현대에 이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저희는 못해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원천 기술이라는 데서 발전된 그 원리를 활용한 기법들은 빌더들이 얼마든지 개발하고 발전시킬 만한 구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한 빌더들이 연합하면서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건축에 이르는. 자, 여기는 이제 독창적인 기술도 좀 아까 얘기한 거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시장 정보에 공동 대처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호회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소비자들과 빌더들이 함께 인식을 한다면 이 동호회의 갈 길이 보일 겁니다. 바로 동호회의 지향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집 짓기입니다. 이 경제적인 거에는 합리와 함께한 경제적인 겁니다. 무조건 싸게 한 거는 싼 집밖에 못 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눈탱이를 치지 않는 그러한 가격, 그런 합리라면 정당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시공에 대한 가격이라면 이 경제적인 집 짓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동호회의 지향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집 짓기입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지는 소재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공정과 하나하나 못 하나 막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사실 건강함이 그 속에 곁들여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실내 집 짓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실내 집 짓기, 이러한 것들이 경주될 때 마지막으로 결국은 좋은 집이 나오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이러한 모든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게 바로 이 동호회가 결성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를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 이러한 건강한 집을 짓는 데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발인 이 동호회의 결성이나 이 동호회 속에 이러한 시스템을 심는 작업들, 이러한 것에 사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실상 참여가 굉장히 필요해요. 매일 모이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로 공부를 같이 하자면 저는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지식들을 나누고, 또 여기 이미 우리 집을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술 한 잔만 하십시오. 그 술 한 잔이 한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한 1,000만 원 넘겠죠. 넘죠. 네, 넘죠.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예, 한 1,000만 원 이상의 분명히 그러한 이득을 분명히 만들어내요. 그러한 분들을 당연히 배우는 자들이 내야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술값은 이런 데 쓰십시오. 해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먼저 선행한 사람들의 경험을 술 한 잔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해서 하여튼 이러한 동호회가 이러한 목적, 그러니까 빌더들과 건축주들을 함께 살리고 함께 보장하고 함께 그 속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기를 오늘 동호회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